1511년 완성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범그리스적 학문의 명예의 전당 같은 상상화고요. 오늘은 이 그림에서 딱 4명만 알고 지나가시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11명만 알고 지나가시면 성공입니다. 이번 미션은 그리스 철학이고요. 디테일은 짚지 않고 딱 시간, 공간, 인물에 대한 매핑만 하고 지나갈게요. 우선 그리스 철학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핵심입니다. 소플아 유명하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고요. 1세대는 보통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라고 하고요. 탈레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3명만 알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3세대에서도 딱 3명만 알고 지나가죠. 디오게네스, 제논, 에피쿠로스, 그리고 굳이 수학자 2명만 추가하면 유명한 게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죠. 자, 이들이 시간의 축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기원전 440년 전후의 사람이 소크라테스고요. 기원전 550년 전후의 인물이 탈레스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년 직전의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요.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 이 1세대 철학자들은 탈레스는 밀레투스 지역,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지역, 헤라클레이토스는 에페소스 지역, 전부 다 어딘가요? 아나톨리아 서안 지역입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1세대 철학자들은 아테네 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세대 소플아, 이분들은 다 아테네 철학자인데 엄밀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테네 출신이기는 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20년 정도 아테네 지역에서 플라톤의 제자로서 수학을 해서 아테네 철학자로 알려진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명만 기억을 했잖아요. 디오게네스는 시노프 출신이고요. 키니코스 학파의 주창자이고 동양으로 치면 도가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논, 키티온의 제논은 키프로스섬 출신이고요. 이분이 스토학파의 주창자이고 비슷한 시기에 에피쿠로스가 사모스섬 출신이죠. 이분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열었고 아타락시아로 유명하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니까 아타락시아,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니까 아파테이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이들을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보려는데 탈레스, 이 탈레스만 이 그림이 없습니다. 탈레스는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인류의 신앙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거쳐서 인격신 단계로 점점 발전했잖아요. 수많은 미지의 자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신의 어떤 감정 혹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야 라고 여러 문명권에서 다신교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 다신교의 발전이 유일신 신앙 쪽으로 진화해 나아간 것이 조로아스터, 아브라함, 아케나톤, 그리고 기원전 550년 전후의 제2이사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것이 바로 석가모니죠. 이 만물의 법칙을 어떤 인격신의 뜻이라기보단 모든 것은 공이다, 슈니아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천재 석가모니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원전 550년에 이 반열에 탈레스도 있다고 봅니다. 탈레스는 처음으로 만물의 근원을 신이 아닌 어떤 모종의 본질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르케라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질에 대한 왜인 거잖아요. 이 본질에 대한 왜를 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가장 본질적인 아르케라는 게 존재할 것이야 라고 사유에 전환을 한 것이 탈레스이고, 그래서 이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 자신이 쓴 저작은 없고 방대한 저작을 만든 것이 이데아론, 대화편, 국가 등으로 유명한 플라톤이고요. 서양 철학의 모든 것은 플라톤의 각주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한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문과, 이과를 통틀어서 모든 학문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로 흘러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어 나왔다 라고 말할 정도죠. 아버지 천국이죠. 자, 이제 이 4명의 아버지를 이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보면 이 단 위에 있는 사람 3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뭔가 제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고, 이데아를 말하는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현실의 이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아버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죠. 참고로 여러 자료에 나오는 플라톤과 이 플라톤은 얼굴이 다르죠. 이 라파엘로가 그린 플라톤의 얼굴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 많이 유명한 일화죠. 자, 오늘 이 그림에서 이렇게 4명만 알고 가면 성공이고요. 여기다 추가로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막 적고 있는 이분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턱을 괴고 뭔가를 적고 있는 분이 헤라클레이토스죠. 이분의 모델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세대 보시면 디오게네스는 동양으로 치면 도가에 가깝다고 했죠. 알렉산드로스의 일화에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봐 했던 그 자유분방한 철학자죠. 그리고 저 맨 왼쪽에 애기랑 있는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분이 아마도 키티온의 제논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뭔가 금욕적이어 보이는 건 착각일까요? 그리고 여기를 에피쿠로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왠지 쾌락적이어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으나 사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신적 평온 상태를 말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명만 이 피타고라스 옆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로 추정이 되고, 여기 컴파스를 대고 뭔가를 그리는 사람이 기하학으로 유명한 유클리드라는 얘기가 많죠. 이 외에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아서 앞으로 나올 때마다 다루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탈레스와 소프라 이 4명만 기억하고 지나가셔도 성공이고요. 여력이 좀 되시면 11명 정도만 익혀두셨다가 나중에 이 그림 나오면 반갑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시기의 페르시아를 보면 예전에 키캄다크 기억나시죠? 기원전 550년에 키루스 대제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창건을 하고 메디아 왕국, 리디아 왕국, 그리고 신바빌로니아를 순서대로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완성했고, 그 다음 왕인 다리우스 1세 때가 페르시아의 최고 전성기죠. 군사적으로도 영역을 더 확장했을 뿐더러 기존 키루스 대제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계승했으며, 사트라프 기억나시나요? 이 넓은 지역을 주 기반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확립을 했고요. 이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국제적 중심 도시로 만들었으며, 가장 유명한 게 이 왕의 길이죠. 저 아나톨리아 북서부로부터 이 페르세폴리스에 이르는 그 당시로선 혁신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었고요. 왕의 귀, 왕의 눈 제도도 만들었고, 각종 신전이나 건축물도 많이 지었고, 이 건축물 축조 과정에서 노예 노동자들을 쓰지 않고 임금 노동자들을 썼습니다. 리디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주조 화폐들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상업도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거의 최강의 전성기를 연 것이 다리우스 1세인데, 다리우스 1세의 아픈 손가락 2개가 있습니다. 스키타의 정벌을 완성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아픈 손가락이 바로 그리스 원정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리스 1차 침공이고요.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죠. 이 양반이 그리스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패퇴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 페르시아 전쟁의 패배가 결정적이진 않겠으나 어느 정도 제국을 흔들거리게 하는 영향은 줬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내분과 정치적 불안 때문에 점점점 국력이 약해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훌륭한 왕이 나와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때는 기원전 449년에 지지부진하던 페르시아 전쟁을 종료했고요. 다리우스 2세 때는 이이제이 전략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이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힘을 동시에 뺍니다. 페르시아의 대표 왕은 이 정도로 지나가고요.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전성기가 기원전 1200년부터 800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게 순차적으로 먹히는데, 페니키아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들은 지난번에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 인사이트만 추가할게요. 첫 번째, 페니키아는 특정한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이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을 통칭하는 지역 무리 이름이더라. 두 번째, 지난번에 그리스와 페니키아가 범지중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했는데, 이게 제국의 정복지 느낌이 아니라 정착촌, 교역도시, 무역국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다른 세력에 먹혔을지언정 여전히 자신들의 세력권을 남겨뒀던 것이고요. 세 번째, 다른 제국에 먹히더라도 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은 각 제국들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일부긴 하지만 페니키아라는 모종의 세력으로서 계속 존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페니키아에 대해서는 이 3가지 정도 인사이트를 가져가고요. 연도별 대표 인물 3명씩만 복습해 볼게요. 기원전 770년 전후 서쪽부터 보면 로마 왕정의 1대왕 로물루스, 고졸기 스파르타의 전설적 입법자 리크루고스, 그리고 주나라 혹은 서주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포사, 이 3명 모두 실존 인물인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 기원전 660년 3명 누가 있을까요? 로마 왕정의 3대왕 툴루스, 그리고 아시리아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룬 왕이자 양수겸장 3인방 중에 첫 번째 아슈르바니팔, 그리고 동쪽에는 춘추 5패의 첫 타자인 제환공. 자, 이제 기원전 550년, 여기는 3명보다 좀 많죠. 동쪽에 F4 기억나시죠? 공자, 석가모니, 제2이사야, 그리고 양수겸장 3인방의 끝판왕 키루스 대제입니다. 그런데 이 550년은 사실은 F4가 아니라 BTS죠. 로마 왕정의 6대 왕인 세르비우스, 그리고 SPC 중에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리고 모든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입니다. 예전에 인류 문명의 태동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를 꼽으라면 기원전 1200년이라고 했죠. 후기 청동기 붕괴로 대표되는. 이번에 추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뽑으라면, 혹은 가장 중요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뽑으라면 저는 이 슬라이드를 뽑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7명을 어떻게 모아도 이만큼의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가슴이 웅장해지죠. 이거 하나는 외우고 지나가 보세요. 그리고 기원전 440년의 3명, 대표 인물이 소크라테스와 다음 시간에 다룰 페리클레스입니다. 사실 오자병법의 오기는 약간 구색 맞추기로 넣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추계시대 중반부의 국제정세의 리뷰였고요. 다음 미션에서 이제 진짜 그리스의 전성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